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경희대병원 심장내과에 있는 이진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주제는 이제 라이브 시청을 하면서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이제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아시는 병일 수도 있고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이제 많이 들어본 병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병이기도 한데, 오늘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어떤 병인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하고 진단하는지,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전략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는 분은 이제 배우 김갑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드라마에 이제 여러 출연을 하셨는데, 이제 다 사진들을 보면은 다들 뭔가 이렇게 보면 불편한 표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드라마에 나오면은 이제 거의 다 사망하는 장면이 하도 많아서 이제 사망 전문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사망 장면들이 있고,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보면은 이제 갑자기 사망하는 주인공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갑자기 흥분되거나 이제 격양된 상황 속에서 윽 하면서 이제 가슴을 부여잡거나, 아니면은 하면서 이제 뒷목을 부여잡거나, 이렇게 이제 쓰러지고, 뭐 다음 장면으로 뭐 장례식장이라든지 병원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슴을 부여잡는 거는 이제 심장 질환이 있고, 머리를 부여잡는 것은 이제 뇌혈관 질환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병들, 이제 심장병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병들이고, 뭐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느냐 하면은, 이제 요것은 작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사망 원인들을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 1위는 이제 악성 신생물, 암에 해당이 되겠고, 그러니까 약 인구 10만 명당 162명이 이제 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암의 경우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대장, 위암, 뭐 갑상선, 뭐 유방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들이 있고, 이런 장기들을 따져 본다면 이제 2위가 이제 심장 질환인데, 심장 단일 장기로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이제 인구 10만 명당 이제 65명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뇌혈관 질환도 이제 5위에 해당되고 10만 명당 이제 49명 정도 굉장히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되게 되면서 코로나와 폐렴이 이제 3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 보이는 암의 경우에는 점점 이 년도가 이제 83년도부터 이제 2022년도까지 조사인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암의 사망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이제 암에 걸리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뜻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예전 8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2위에 해당했었는데, 점차 이제 줄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밑에 세 번째 빨간색이 이제 심장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3위에 해당했었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점점 증가하더니, 이제는 이제 2위에 해당해서 높은 비율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가지고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길어지면서 약간 서구권처럼 이제 사망률이 이제 변해 나가는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심장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 중에 하나가 여러 병 중에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이제 2011년도부터 이제 2021년도까지 조사를 해본 결과 2021년도에는 이제 22,000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였었다면은 이제 2021년도에 점점 증가가 돼가지고 35,000명, 약 1.5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제 남녀 차이를 보자면은 남자의 경우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면은 남성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남성이 많이 발생을 하고, 빨간색 여성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21년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파란색 남성 비율이 많이 증가하였고, 전체 심근경색 발생 건수 자체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은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느냐?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1년 안에 사망하는 치명률 현황을 보면은 전체 심근경색 환자에서 약 16%, 그러니까 심근경색에 걸리면은 이제 1년 사이에 한 100명 중에 16명의 환자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요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나이입니다.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을수록 50대에서 심근경색 걸린 것과 80세에서 심근경색이 온 것은
치명률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80세 이상에서 봤을 때 37.5%까지 치명률이 되는 것으로 연세가 많을수록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 좀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5세 이상도 이제 26.7%로 이제 굉장히 높고, 이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은 남성의 경우 치명률이 이제 13%, 여성의 경우에는 24% 정도로 남녀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유병 발병 시점의 연령에 좀 따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대부분 이제 50에서 이제 60대 분들이 이제 많이 심근경색이 발병하게 되고, 여성분들은 그 빈도가 조금 늦습니다. 한 70에서 80대 정도에서 심근경색 발생 빈도가 높아서 아까 말씀하신 연령이 높을수록 이제 치명률이 좀 높아지는,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1년 치명률 추이를 예전부터 10년 전 거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여성에서 심근경색에 걸렸을 때 치명률, 나이가 많다 보니까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남성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위험한, 치명률이 높고 걸리면은 이제 사망 확률이 높은 협심증, 심근경색은 어떤 질병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보면 이제 심장 보시면은 이제 심장 혈관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은 이제 심장을 둘러싸는 혈관인데, 먼저 이렇게 세 혈관으로 되어 있고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자체는 일단 심장병에 해당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관상동맥의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밑에서 사진대로 총 3개의 관상동맥이 사람 몸에는 있고, 심장을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심장에 피를, 근육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관상동맥이냐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 관상동맥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사진인데, 이 거꾸로 뒤집어 놨을 때 이제 왕관 모양과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잘 뜨고 보시면은 언뜻 비슷하게 보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 관상동맥이 중요하냐? 살펴보면 먼저 이제 심장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심장은 사실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뛰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왜 뛰냐 하면 온몸에 피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고, 다른 장기, 뇌라든지 콩팥, 폐 등 여러 군데 이제 피를 공급을 해주는 자동차의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장기인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당 60에서 80번 정도로 계속 뛰면서 이제 피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장 근육들이 어떻게 이제 그만큼 일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한 번 뛰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사람의 그의 2배만큼의 휴식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초 동안 일을 하게 되면은 2초는 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을 이렇게 예로 들게 되면은 24시간 중에 8시간은 일하고 16시간은 이제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지면은 이제 8시간 일하고 아침 9 to 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일하고 그 이외에는 쉬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제 주말에도 좀 쉬어야 되고, 이제 중간에 휴가도 가야 되고, 이렇게 좀 길게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심장 근육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계속 쉬어야 되죠. 근데 너무 착해서 친구들은 이제 불평불만이 없이 그냥 삼시세끼 먹을 것만 잘 주면은 큰 불만 없이 계속 일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온몸에 피를 열심히 이제 공급을 해주는 친구들인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회사 사정상 바쁜 시기에는 이제 야근도 해야 되고, 이제 더 빡세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되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12시간, 14시간씩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거를 들 때, 빨리 걸을 때, 이제 운동을 할 때 되면은 이제 심장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를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평균 맥박수가 분당 120회, 140회까지 많이 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심장 근육들 입장에서 보면은 8시간 일하고 16시간 쉬는 게 아니고, 반대로 16시간씩 일하고 8시간 쉬고, 이렇게 야근하고 이제 빡세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장 근육들은 매우 착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잘 주면 큰 불만 없이 일을 잘 합니다. 그것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근육들한테 열심히
공급을 주는 거죠. 식대도 열심히 재원해주고, 뭐 고기도 주고 뷔페도 주고 이렇게 열심히 빵빵하게 주면서 야식도 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면은 불만 없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야식도 주면서 열심히 일할 만큼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차이가 나게 되면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뭐 평상시 8시간씩 일하고 힘들 때는 뭐 16시간 일해도 밥 잘 먹으면서 일하던 회사인데, 수요만큼 이제 공급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직원들이 이제 필요한 음식, 이제 식대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 예전에는 이제 뭐 뷔페에다가 뭐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주고 했는데 점점 이게 부실해지는 겁니다. 구내 식당에서 백반 먹다가 이제 뭐 야식은커녕 뭐 컵라면 한 끼만 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 이렇게 되면 심장 근육 입장에서는 이제 제 일을 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게 되고 이게 힘이 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제 심장 근육들의 피가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허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심장 근육들에게 주는 식대가 줄어드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관상동맥,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 등에 이제 기름때가 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속 안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들이 쭉 전신으로 돌아다니게 되게 되는데요. 이 전신에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꼭 심장 혈관 아니고 뇌혈관, 뭐 다른 혈관에 다 콜레스테롤 입자가 끼게 되고, 나이가 들고 이런 것들이 깨면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벽에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진행해서 이제 죽상경화반, 이제 동맥경화, 이제 죽상경화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기게 되면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심장 근육들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잘 들어오던 혈류가 이런 방해 때문에 이제 식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식대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플락들한테 식대를 자꾸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죽상경화반이 왜 잘 생기냐 하는 경우에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나이, 연세가 들면서 연령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혈압이 높고 당뇨가 높아서 이제 계속 지속되면서 더 잘 생기게 되고,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이 주 원료로 그 플락을 형성하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더 위험성이 크게 되고, 혈압도 이제 혈관 내 압력 높아지게 되면은 주변에 이 혈관에 이제 가해지는 데미지들이 점점 이게 플락 형성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도 이제 콜레스테롤 분잔들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바꾸고, 이런 대사 질환들이 문제가 되고요. 가족 중에서도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으면은 이제 이런 플락들이 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제 비만이나 흡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유발을 하게 돼서 이제 위험 인자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은 이제 요 실제로 관상동맥에 이제 플락이 쌓이고 점점 쌓이다가 터지면서 혈선까지 쌓이는 걸 보여주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계속 잘 들어오던 공급이 관상이 깨지면서 혈류가 적게 되고 식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잘 나오던 밥이 점점 줄게 되고 혈전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이제 식대가 아예 들어오지 않게 심장 근육 입장에서는 아예 굶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서는 일단 뭐 일은 하더라도 컵라면 먹고 버텼었는데 아예 그 컵라면조차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예 그냥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자면 이제 협심증과 이제 심근경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앞서는 이제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혈류 공급이 이제 그 수요에 비해서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거. 이 정도에서는 플락이 쌓여서 혈류가 잘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뭐 밥은 주는 상태입니다. 그냥 뭐 컵라면이든 김밥이든 햇반이든 먹으면서 이제 심장 공급을 연하고 있고, 이 때문에 운동량이 증가하면 뭐 심장 근육의 입장에선 뭐 야근을 한다든지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버리는 상황이 오는 거고, 심근경색증은 이거와 다르게 아예 들어오던 혈류가 아예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밥을 못 먹게 되니까 이제 굶게 되고, 굶게 되면 점점 이제 기력이 없어지고 이제 기절하고 죽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심장 근육이 죽는 거를 이제 괴사된다고 표현하는데, 이 괴사가 시작하는 거를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심근경색은 아예 밥을 못 먹게 되는 좀 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그 심장 근육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통증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흉통이라든지 가슴이 이제 아프고 이런 가슴 쪽에 압박감이 오고 쥐어 짜는 듯한 통증 혹은 다양한 형적으로 소화불량, 체한 듯한 느낌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방사통이라고 해서 턱이나 어깨, 팔까지 이제 가슴이 아픈 느낌이 압박감 등이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아프면서 같이 식은땀이 나거나 숨찬감 등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이제 많이 협심증, 심근경색의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엄밀히 말을 표현하자면은 두루뭉술한 양상으로 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딱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러한 여기 전체 부분이 아프다라든지 그냥 굉장히 어떻게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압박감이 온다,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온다 이렇게 되는데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협심증의 증상을 나타내는 그림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남성 노인분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드셨고 밖에서 식사를 하고 레스토랑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셨고 이제 계단은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이제 무거운 짐을 들었고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 위험 인자가 되고 밑에는 이제 담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이신 거죠. 이런 경우에 갑자기 윽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가슴이 흉통이 오게 되는 거고 흉통이 올 때 가슴뿐만 아니라 팔까지 같이 오는 이제 방사통도 이제 같이 오게 됩니다. 이런 위치는 사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심장 진짜 아프신 분들도 이제 한 군데가 뭐 다 똑같지 않고 이제 전체 가슴 부분이 아프다든지 가슴이 아프면서 목 혹은 턱까지 이제 방사통이 같이 온다든지 이제 아니면 왼쪽 팔까지 아프다든지 같이 여러 군데 턱이랑 목, 팔까지 같이 아프시고 목이랑 턱만 아픈 경우도 있고요. 이제 오히려 등이 아프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이제 협심증의 증상에 해당하겠는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피는 공급은 되는 상태입니다. 아예 막힌 게 아니어서 일단은 뭐 운동 시에 예를 들면은 그 심장 근육들이 업무가 과중할 때, 야근할 때 뭐 식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 시에는 통증이 없다가 운동할 때,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등산을 할 때 가슴이 이렇게 뻐근하고 압박감이 확 오다가 2, 3분 있다가 조금 쉬면 나아지고 이런 형상을 보이고요.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갑자기 막히게 되는 경우라서 이 심근경색이 이제 기절하고 이제 죽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정시, 평소에 뛰는 것만 뛰어도 계속 통증이 오는 거고 지속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혈관을 늘리는 이제 응급약을 복용해도 이제 통증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김갑수 배우님의 사진인데 이제 협심증이 심근경색이 어떤 건지 뭐 짐작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조금 뭐 편해 보이시는데 이런 사진이나 이런 사진은 굉장히 좀 아파 보이죠. 이렇게 아프면서 갑자기 하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뭐 심근경색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요 드라마들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사망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흉통이 전부 다 이제 협심증이냐, 흉통이면 전부 다 심근경색이냐, 사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가 비슷한 장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흔하게 오인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제 식도 역류 질환인데요. 이게 위가 사람 심장 아래쪽에 있고 식도가 이제 위부터 쭉 심장 아래쪽까지 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산이 이제 식도를 타고 역류하는 분들은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쓰리고 이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위산 역류하면서 이제 식도가 아픈 건데 이제 위치가 아무래도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흉통 어쨌든 위치가 가슴 쪽이다 보니까 심장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조금 심장 원인의 통증이랑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역류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누우면 좀 더 심해지고 앉으면 조금 낫다. 이런 통증들이 혹은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좀 아프다가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면 좀 낫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쓰린 듯한 표현 증상이라든지 이러면 심장 원인이라보다는 식도염 가능성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흉통은 이제 위치가 정말 좀 가슴 정 부분이 이제 애매하게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탁 집어서 어디 한 부분이 아프다, 뭐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 왼쪽 부분이 한 곳이 찌릿하다라는 통증은 이제 심장 가능성은 좀 낮고 특히 이제 뭐 눌러서 아픈 게 좀 나아진다라는 분들은 이제
심장보다는 여기 가슴 근육 쪽의 통증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상만으로는 저희가 다 진단은 힘들고,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이제 다 근처에 병원을 가셔서 이제 의료진들과 이제 상의를 해보시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심전도입니다. 이제 심전도는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사람이 누워서 이제 전극 여러 가지를 이제 몸의 가슴 쪽에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전기 신호가 가는 파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심근경색에 보이는 특별한 모양의 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심근이 괴사되고 이제 전기적 신호가 교란되면서 나타나는 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근경색이 있다 혹은 아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요 검사가 이제 100% 정확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을 가리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심근 효소 수치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근경색이 오면은 심장 세포들이 죽게 되는데, 그렇게 죽게 된 세포들이 이제 몸에 있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고, 몸에 있는 피 검사에서 이런 효소 수치들이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들이 확인되면은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또 진단을 하고, 이제 협심증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심장의 근육에 일을 많이 주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을 하는 거고, 보시다시피 러닝머신 같은 기구에 환자분들이 서 있고, 여기에 아까 심전도 모양의 전극들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거고,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이 각도를 올리거나 이 속도를 올려서 이제 점점 운동 수치를 좀 높이게 만들고, 그때 심전도 모양을 보고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음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장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이제 운동부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뛰어야 된다는 그 검사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릎이 아파서 뛰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검사, 핵의학 검사로 이제 심근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이제 핵의학 어떤 물질들을 이제 몸속에 주입을 하고, 심장 근육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잘 퍼지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심장 근육들이 이제 일을 하는데, 식사 쿠폰 같은 거에 이제 추적 장치를 달아서 어느 부서로는 심장 근육이 잘 가는데 식대가 어느 부서에는 잘 안 간다. 그럼 그 부서에는 뭔가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운동이 힘들거나 이제 뭐 다리를 다쳤거나 이래서 운동부하 검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심장 초음파로도 진단할 수 있는데, 초음파로 심장이 뛰는 모양을 관찰하면서 이제 어느 한 부분, 심장 근육이 괴사되고 뛰지 않으면서 그런 모양들이 심장 초음파에서 나타나면은 한쪽 벽이 뛰지 않는다. 심근경색이나 심장병, 협심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심된다고 이제 추적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CT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관상동맥 자체를 이제 조영제를 사용해서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CT를 찍어서 혈관을 볼 수가 있고, 혈관 안쪽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따라서 협심증이 온 건지, 심근경색이 있었는지, 관상동맥 경화는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정확하던 장비가 이제 관상동맥제 조영술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환자분들에게 누워 있고, 이런 큰 기계, 엑스레이가 나오는 이제 기계고, 이제 여기서 큰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 의사 포함해서 이제 간호사,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들 모두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경희대병원에서 이러한 시술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상동맥 조영술은 이제 실제로 가장 정확하게 관상동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가 도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은 이 심장에서 이제 대동맥이 나오고, 대동맥이 몸 전체로 이제 혈관을 가게 되는데, 이 다리 혈관과 이제 손목 혈관, 두 혈관들을 이용합니다. 다리 혈관이나 손목 혈관에서 이제 관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이러한 카테터, 쉬스를 넣어서 구멍을 확보를 하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긴 관이 올라갑니다. 긴 관이 쭉 올라가서 거꾸로 올라가서 관상 동맥에 이제 자리 잡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조영제를 쏘면서 이제 엑스레이로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 그 안쪽 혈관의 이제 내강을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상 동맥 조영술의 형상인데, 아까 말씀드린 카테터가 이제 관상 동맥 입구에 되어 있고, 여기서 조영제를 쓰면서
관상동맥 안쪽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지를 쭉 보는 혈관입니다. 이 미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제 좁아져 있는 부위가 없는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서 정밀 검사, 이 안쪽에 초음파라든지 이제 단층 촬영 장치를 통해서 이 관상동맥 혈관에 이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이제 얼마나 혈관이 크고 안쪽에 플락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정확히 보는 검사들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이는 스텐트 시술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 관상동맥의 경우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의 관상동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시는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오른쪽 우관상동맥이고요.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좌관상동맥이고, 좌관상동맥은 크게 이제 2가지 갈래로 나눠져서 총 3개의 혈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상동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검은색 조영제가 차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조영술에서 이제 좁아진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들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이제 재관류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이랑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류술은 가장 크게 2가지로 이제 중재 시술과 이제 우회술, 시술과 수술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술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내과, 순환기 내과, 내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우회술 같은 경우에 수술이다 보니까 이제 흉부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요거는 이제 환자의 중증도라든지 관상동맥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심장내과 선생님들과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중재술을 살펴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카테터가 혈관 안에 쭉 들어가고, 이러한 좁아져 있던 혈관에 이제 긴 카테터를 통해서 철사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이 철사를 따라서 이제 풍선과 스텐트가 들어가고, 이 풍선이 확 부러지면서 이 좁아져 있던 그 안쪽 내강을 확 넓히게 됩니다. 풍선을 넓히고 이 넓어진 안쪽 내강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 넓어진 내강은 스텐트로 지지를 하게 되고, 약간 그물망, 철사로 된 그물망 같은 구조인데, 요거를 이제 좁아진 병번이나 두고 나오게 되면서 좁아졌던 혈관을 넓히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재 시술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이실 때 심장 가는 혈관이 이제 쭉 다 막혀 있습니다. 쭉 내려가야 되는 혈관이 다 막혀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심장 풍선을 먼저 진행을 해서 이쪽을 혈류를 가는 걸 이제 열어놨는데, 열어놓긴 해도 아직도 많이 좁습니다. 이러한 좁아진 경우에다가 다시 이제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좁아졌던 혈관이 이제 펴지게 되고, 뒤쪽으로 혈류가 가는 게 이제 안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져 있던 관상동맥 혈류들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치료를 하는 거고, 이제 급성 관상동맥 그 심근경색 환자분들 경우에는 이러한 혈전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흔하지 않게 저희가 그 혈전들을 뽑아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을 열고 이제 우회, 이 좁아져 있던 혈관을 이제 돌아내는 혈관을 새로 심어주는 건데요. 이제 앞서 이제 관상동맥들이 이제 좁아져 있던 부분, 자꾸 여기서 그 심장 근육 입장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자꾸 이제 식대가 빠져나가는, 자기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식대를 잘 공급을 못 받는 건데, 이제 몸에 있는 동맥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좁아져 있던 부분 뒤쪽으로 혈관이 연결해 주면서, 이쪽에서 원래 관상동맥에서 주는 혈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주는 혈류로 이제 심장 근육들에게 피를 공급을 해주고 먹여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요 근육들은 이제 동맥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손목 동맥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리 쪽에 정맥을 써가지고 정맥을 이 대동맥과 이제 관상동맥에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혈관을 뭐 3개 이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이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심장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재관류 시술을 이제 시행을 하고, 어쨌든 다 뚫어줬으니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완치가 됐다는 경우는 아니고, 이렇게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약물은 이제 항혈소판제입니다. 특히 이제 스텐트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고 2가지의 항혈소판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혈소판제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심장에 있는 이 중에 혈소판 것들이 이제 심장 피를 이제 응집하고 피떡이 생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스텐트 같은 것들이 이제 몸의 이물질이다 보니까 이제 심장 혈관 안쪽에 있으면은 이러한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피떡을, 혈전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텐트가 처음 나왔을 한 40년 전 경우에서는 이제 급성으로 이제 스텐트 안쪽에 혈전증이 생겨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약물들이 이제 좋은 약물들이 나와서 두 가지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급성으로 스텐트 혈전증이 생기는 경우는 많이 적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항혈소판제는 이제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항혈소판제를 얼마나 먹어야 되냐, 평생 먹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일단 강하게 쓰는, 두 가지 이상을 쓰는 강하게 쓰는 기간 동안은 이제 협심증의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하고 6개월, 심근경색증의 경우에는 1년 기간은 이 두 가지의 강한 항혈소판제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중간에 뭐 수술이 잡혀 있거나 아주 위급한 상황,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라도 적어도 3개월은 유지를 하셔야 되고, 아주 적게 1개월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스텐트 혈전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이냐 심근경색증에 따라서 요 항혈소판제 유지 기간이 또 다르고, 이 기간이 끝나면은 항혈소판제를 이제 한 가지로 이제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로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줄인다고 요거를 아예 끊을 수는 없고, 요거는 이제 평생 유지하면서 이 치료된 혈관이 아닌 다른 혈관에도 이제 심근경색이 이런 게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용도로서 약물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심근경색 환자분들은 이제 항혈소판제를 1년 가까이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심근경색을 앓고 나서 이후에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뭐 발치를 해야 된다든지, 어쨌든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검진, 내시경, 조직 검사 같은 경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아스피린이나 이런 항혈소판제가 피를 많이 나기 때문에 시술하기 전에 이제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심근경색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적어도 1년간은 끊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 끊는 기간이나 시술하는 기간, 뭐 발치하는 기간, 이런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뭐 급하지 않은 시술이라든지 검사라면은 1년 뒤로 미루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항혈소판제 말고 이 혈관 확장제, 혈관이 좁아져 있던 혈관을 이제 넓히고 심장을 안정화주는 혈관 확장하는 약물을 추가적으로 좀 사용하셔야 되고, 또한 이제 기저질환,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근데 심근경색이 오신 분들은 같이 심부전도 동반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병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 약물을 같이 잘 복용하시는 게 다음 이제 다른 심근경색이 오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겠고, 최근에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먹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주사제를 포함해서 많이 낮추면은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사망률이나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낮춘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의료진들이 해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술을 하고 좋은 약을 잘 선별해서 처방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추후 관리는 이제 의사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환자분들의 영역인데요. 아무리 의사가 시술을 잘하고 수술을 잘하고 좋은 약을 처방해도 환자분들이 드시지 않으면은 추후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병이 다시 재발을 하고, 그래서 환자분들의 영역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증상 변화를 관찰한다든지, 적절한 운동, 생활 습관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약물 복용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료진들이 처방한 약을 같은 시간에 정확하고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늦춘다든지, 임의대로 끊는다든지, 뭐 갑자기 뭐 코피가 난다고 해서 이제 피 나는 거를 먹기 위해서 항혈소판제를 빼고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은 시간에 정확하고 꾸준하게 복용하시고, 약 복용 중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뭐 멍이 잘 든다든지, 뭐 양치를 하는데 피가 많이 난다든지 하여간 증상이 생기면은 반드시 의료진과 만나서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어떻게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임의대로 약을 변경하거나 이제 끊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 오히려 좀 더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을 드시면서 이제 흉통이나 가슴 답답함, 호흡 곤란, 어지러움, 두근거림 증상이 새로 생겼는지 뭐 좀 나아지는지를 이제
의료진과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의료진의 경우에는 일단 뭐 시술하고 외래에서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뭐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뭐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뵙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그 짧은 시간에 만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했는지, 뭐 통증이 있던 게 많이 좋아졌는지, 혹은 예전에 뭐 협심증, 스텐트 넣을 때처럼 통증이 다시 오게 되는지, 뭐 그렇게 되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예를 들면은 혀 밑에 넣는 응급약을 몇 번 정도 사용을 했다. 사용 빈도가 뭐 한 달 사이에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든지 약을 더 변경을 하든지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제 의료진과 상의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관리로 이제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운동은 이제 뭐 자주 한 번에 3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운동 전후로는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이제 심장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급격한 이제 혈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유산소 운동 위주로 먼저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자전거라든지 뭐 빨리 걷기, 뭐 조깅, 수영 한다든지 약간 뭐 숨이 찰 정도의 운동으로 이제 뭐 테니스, 복식 정도의 테니스를 친다든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도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이제 매우 피곤하다, 예전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운동을 격하게 할 때 이제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숨이 찬다든지 하게 되면은 운동을 그 정도의 운동은 조금 피하시고, 만약에 뭐 가벼운 운동을 했는데도 그렇게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의료진께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의 이제 변화입니다. 이제 반드시 이제 금연하셔야 되고, 금연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제 이 금연 표시를 3개나 넣어놨는데요. 스텐트 치료를 하고 나서도 재발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스텐트 치료를 하고 나서 담배 피시면은 다시 재발하게 되는데, 스텐트 치료 후에 또 같은 자리에 또 재발하게 되면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스텐트를 한 번 더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2번, 3번 넣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그때는 점점 이제 치료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증상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드셔야 되는 약이 굉장히 많아지고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뭐 금주나 절주, 이제 외래에서 그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십니다. 뭐 술은 먹어도 되냐? 어느 정도 먹어도 되냐? 담배랑 술이랑 어떤 게 더 하면 안 되냐? 그래서 말씀드리면 심장내과 입장에서는 담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술은 이제 어느 정도 드시는 거는 이제 뭐 사회생활 하는 정도 괜찮은데, 이것도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고요. 드시면서 보통 이제 술만 같이 드시지 않기 때문에, 술이랑 같이 굉장히 기름진 것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라든지, 파전에 막걸리라든지, 치킨에 맥주라든지, 이러한 같은 안주들이 굉장히 기름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름진 안주들을 드시는 것 자체가 이제 혈관 콜레스테롤을 높이게 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심장 혈관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기름진 음식들을 조금 피하고, 고기를 아예 안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뭐 비계 같은 부분들을 좀 떼고 드시고, 너무 과식하기보다는 적절한 양으로 이제 배부르기 전까지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병은 사실 굉장히 이제 위험하고도 힘든 병이긴 한데, 치료가 적절하게 잘 들어가고 이후에 환자분께 관리만 잘 하신다면은 그 이후에 이벤트가 없을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예후가 좋을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약 잘 드시면서 관리 잘 하시면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쭉 이벤트 없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고, 제 라이브는 이제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저희가 조금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당뇨 환자분이신데 6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한번 하셨었고, 지금은 식후 30분 이후에 걷기 운동을 하고,
걷기 운동체에서 가슴 통증이 있고 목 쪽으로 방사통이 있어 보입니다. 식후 2시간 정도 후에 걷기 시작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다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하나요? 당뇨 때문에 식후 30분 걷기 운동 계속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스텐트 시술을 한번 했다는 것은 광산동맥 질환이 한번 있으셨다는 거고, 그 이후에 당뇨가 있다는 거는 이제 위험 인자에 조금 속합니다. 다시 병이 재발할 확률이 있고, 아까 사진 보여드렸듯이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혈류량이 이제 위로 많이 가게 되고, 심장이 조금 부하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는 식사 후에 좀 심장에 힘이 들 때 걷기 운동까지 했을 때 가슴 통증이 온다. 통증 오는 게 목 쪽으로도 방사통이 있다는 거는 협심증 증상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의료진께 찾아가서 식후에 걸을 때 이제 예전이랑 비슷한 통증과 가슴 통증과 방사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걷기 운동은 이제 말씀해 2시간 이후에 괜찮으면 이제 소화가 된 후에 괜찮으면 증상이 없다고 하시면은 식후 30분보다는 이제 조금 늦춰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병원을 실일 내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대학생 딸 아이가 자주 심장 뛰는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랬는데, 이제 자주 심장 뛰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린다. 이게 이제 갑자기 인식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심장 크게 들리는 거지만 이제 규칙적으로 뛰는 거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뛰는 게 갑자기 좀 거슬리고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느껴지면은 그것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과 동시에 가슴에 뭐 불편감이 느껴진다든지 숨 차는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 정말 규칙적이고 그냥 뛰는 소리가 들리고 뭐 피곤할 때만 자꾸 그렇다 그러면은 큰 이상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대사성 질환이 없어도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혈관염으로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있으신 분들 혈관염증, 혈관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염증이 이제 관상동맥에 생기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좀 드물게 이제 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제 몇 케이스 본 적은 있긴 하는데, 이제 혈관이 좁아질 수는 있고, 그런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제 혈전이 갑자기 생기든지, 그런 혈관염 때문에 혈관 자체가 좀 두꺼워지면서 내강이 좁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이제 심근경색이 오시는 경우도 사실은 아주 뭐 드물게 있다고 볼 수는 있겠고, 그렇다고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했다고 해서 다 심근경색이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 자가 면역 질환에 있는 뭐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심근경색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체하는 거란 말을 들었다고 하셨고, 네, 소화불량은 이제 일상에서 쉽게 느끼는 가벼운 증상인데, 소화기 문제와 심근경색이라는 체험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화불량에서 이런 게 체한 느낌이 이제 갑자기 좀 평소보다 좀 심하게 온다든지, 뭐 자주 있던 건 아니고, 사실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심장 통증 자체가 이제 좀 애매하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거를 둘 사이에 구분은 약간 어렵고, 근데 평소에 소화 불량 느낌이 없다가 일단 뭐 잘못 먹거나 한 게 아닌데도 이제 갑자기 체한 증상이 온다든지 하면은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식사하면서 계속 소화 불량이 생기는 경우에서는 심장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되게 담낭이나 이런 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 내과나 혹은 심장내과랑 같이 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끔 뭐 왼쪽, 때로 오른쪽에 찌릿하게 통증이 있는데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라고 물어보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장 통증은 이제 어떤 상황에 오는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한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힘을 쓰는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힘을 쓰는 와중에 가슴이 통증이 오면은 이제 심장 질환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뻐근하다든지 이제 뭐 찌릿하다기보다는 뭐가 돌이 얹어진 느낌, 뭐 누르는 듯한 느낌, 뭐 그러한 뭐 압박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시고, 찌릿하다는 느낌이 한 1, 2초 정도 왔다가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심장보다는 이제 소화기 쪽이라든지 신경, 근육 쪽 문제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일단 조금 지켜보시다가 언제 그렇게 발생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뭐 가까운 뭐 심장내과에 먼저 오셔도 좋고, 이제 소화기 내과라든지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지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심장 질환이 잘 오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연령이 많거나 이제 남성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젊은 나이에 심장 질환이 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사 질환이 좀 같이 있었을 거로 동반이 되는 생각이 되는 분들인데, 당뇨가 있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고기술 좋아하시고 흡연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대사의 위험 인자들을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제 뭐 성격이 좀 급하다든지 이제 뭐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이 뭐 심장 질환이 잘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일단 뭐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체중이 좀 많이 나가고 이제 술, 담배 좋아하시고 이제 뭐 고기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제 건강 관리가 이제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약간 좀 빠르게 오시는 경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부정맥과 협심증의 차이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협심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상동맥,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데, 그게 공급이 안 돼서,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통증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부정맥은 이제 맥이 이제 정확하게 뛰냐, 자기 박자에 맞춰서 뛰냐 하는 건데요. 심장은 보통은 이제 1분에 60회에서 80회 정도 자기 리듬에 맞춰서 이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뛰게 되는데, 부정맥이란 경우는 이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지 않고 뛰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맥은 이제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신호에 이제 병이 있어서 그런 게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는 경우를 이제 부정맥이라고 말하고, 부정맥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어떤 뭐 위험한 부정맥이 있고 지켜봐도 되는 부정맥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부정맥 보시는 심장내과 선생님이랑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심장 질환 예방에는 이제 금연과 금주 중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흡연이 더 나쁠까요?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금연입니다. 흡연은 이제 혈관도 이제 수축하고 안에 있는 뭐 니코틴 성분이라는 굉장히 나쁜 성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거는 심장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에는 다 포함이 되고요. 다리 혈관, 심장 혈관, 뇌혈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이제 담배를 안 피시는 게 좋고, 여러 암 예방에서도 흡연이 확실히 더 안 좋다는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금연이 더 그러니까 흡연이 더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아버님이 이제 심방세동과 심장 비대증이 있으시고 심장 혈관도 약 40% 막혀 있다고 해서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약으로만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다른 치료나 관리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가지고 계신 심방세동은 이제 그 부정맥 질환이고, 이제 심방이 이제 불규칙적으로 뛰면서 이제 뇌졸중 위험도가 좀 높아지는 병입니다. 이제 심장 비대증과 혈관도 이제 40% 막혀 있다고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이제 혈관이 이제 다 좁아져 있다고 스텐트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좁아져 있고, 이 좁아진 혈관 때문에 심장 근육에 피가 적게 가야 되는 건데, 보통 한 40에서 50% 정도 좁아져 있어도 심장 뒤쪽으로는 혈관에 피가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혹시 있을 수는 있어도 이것 때문에 심장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스텐트도 이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정도의 질병이면은 약으로만 관리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약으로 드시다가 혹시 말씀드렸듯이 뭐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이제 뭐 다른 증상이 생기시면은 그때 다시 검사를 하고 그때 혈관이 더 좁아져 있다. 뭐 70% 80% 좁아져 있으면은 그때 스테트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심장이 불편감이 갑자기 느껴지면 응급실 찾는 게 맞을까요? 내과를 갔다가 처치가 늦어지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흉통을 느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대처는 뭘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이라고 이제 확신이 되시면은 이제 응급실 찾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이제 굉장히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있고 방사통, 목이나 팔로도 같이 방사통이 있고 이제 답답한 느낌이 움직일 때만 들은 게 아니고 갑자기 쉬고 있는데도 계속 지속되고 이제 막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뭐 응급실을 이제 찾아서 조치를 하고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뭐 심저도 검사, 심근 효소 검사 등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이제 감별하는 것게 이제 혹시 만약에 심근경색이면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응급실 오셔서 그런 증상들이 맞다면은 응급실 찾는 게 맞고 흉통을 그런 게 아니시고 일단 뭐 그런 게 흉통이 왔다 안 왔다 이제 지금 뭐 안정시에는 괜찮고 좀 움직이면 하다 그러면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내과를 가시는 게 좋겠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뭐 20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면은 이제 응급실을 찾는 게 더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유소견인 환자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나요? 건강 관리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유소견이란 게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 심장 질환이 어느 정도로 위험하게 있는지 심하게 있는지를 이제 그 담당 의료진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유산소로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하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로 오시는 어떤 환자분들은 격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걷기 이제 통증이 이제 있지 않을 정도로만 천천히 걷는 거로만 충분히 하시고 하루에 5,000보, 10,000보, 20,000보 이렇게 많이 걸으시는 분들은 체중도 감량이 되고 당뇨나 같이 있던 혈압약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줄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면서 이제 통증이 심해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로 해도 되는지를 이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제 심장 질환 예방엔 유산소 운동이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유산소 운동이 이제 무산소 운동, 헬스나 이제 근력 운동하는 거에 비해서는 유산소 운동하는 게 이제 심폐지구력 향상에 좋겠고요. 이제 할 수 있다면 다 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없고 힘드시다면은 이제 유산소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심장 근육의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 운동하실 수 있는지는 일단 담당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주치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근경색은 좁아진 혈전이 막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상 심장 혈관도 막혀서 그럴 수 있나요? 그 협심증과 심근경색 흉통 차이가 나는지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협심증은 이제 말씀대로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 심근해소에 피는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심근경색은 좁아지다가 이제 그런 플락들이 터져서 혈전이 갑자기 생기게 되고 갑자기 막아서 심장 혈관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이제 정상 심장 혈관도 막혀서 그럴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매우 젊으신 분들 중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있는 어떤 다른 질병, 결체 조직 질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몸의 다른 부위에도 혈전이 생기고 그런 혈전이 날아가다가 하필 관상동맥으로 날아가면서 막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드물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상 심장 혈관도 막혀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심근경색은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막혀서 그런 거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흉통인 차이가 협심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동 시에 나타났다가 쉬면 좀 나아지는 형태를 피하는데, 심근경색은 쉬어도 계속 악화가 되고 점점 그 흉통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부터 시작해서 계속 빈도가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해당 질문까지만 받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제 너무 질문들이 많으신데 이제 다 답변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하여튼 심장 질환은 이제 적절한 치료와 이제 예방 그리고 이제 관리가 중요한 병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견들을 잘 예방하시고 혹시 뭐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근처 병원에서 잘 관리하시고 이제 추후에 더 다른 병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지금 경희대병원 심장내과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